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자, 최고위원 선출은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당대표 경선은 한동훈 후보가 가반을 차지를 해서 바로 오늘 당대표로 확정이 되는가, 아니면은 가반에 못 미쳐서 2위 후보,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원희룡,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2위 후보와 28일 결선 투표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일면과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까지 여당 자폭전대, 당내 내전 못 끝내면 분열, 대혼돈,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전대 참석 여부 관심. 작년엔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죠.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친윤, 친한, 내전 비화에 불참할 수도 있다. 작년에는 김기현 후보를 친윤에서 적극적으로 밀었죠. 그리고 1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어퍼컷 세레모니를 대선 때 선보였던 그것을 다시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한동훈 그리고 친윤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석하기가 껄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참석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대에 참석을 해서 친윤, 친한 갈등을 봉합을 하면서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리고 전대에 작년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 불참을 하면은 그것은 국민에게 내가 이번 지도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을 오히려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7.23 전대 후보들 막판 공차를 벌이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동지의식을 가진 지도부여야 된다. 동지의식이 없다. 한동훈. 그리고 윤상현,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야당에 밑밥을 줬다. 한동훈 협곡. 야당에 밑밥을 줬다는 것은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에서 공격할 포인트가 된다. 지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대리 청탁을 한 게 더 큰 문제다. 뭐냐면은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대리 청탁을 한 게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또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무시 논란, 5번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죠. 그것을 시작으로 당권 주자 간 갈등이 선을 넘으면서 극한 내전을 지금 봉합 못하면 전당대회가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직을 지낸 한 중진 의원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원인 같습니다. 전당대회 전략을 2등, 3등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나경원 후보들은 진흙탕 싸움 방식으로 잡았다. 진흙탕 싸움을 해서 1등 후보와 혼전을 벌이자. 이 전략을 삼았고, 1등 후보 한동훈은 포용 대신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1등이면 많이 앞서 있으면 좀 포용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해도 좀 피해 나가고, 그냥 헛발질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막 맞붙었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그렇게 하니까 감정선을 넘어버렸다. 누가 되든 탕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사무총장이나 좀 이렇게 상대 진영, 경선 때 상대 진영에서 데리고 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일 수가 있습니다. 새 지도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상한 걸 또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그리고 이 청원 청문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청원 청문회가 앞으로 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일종의 맞불을 놓고 있죠. 정청래 해임 그리고 민주당 해산 이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족 조건. 그러면 이것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 민주당 해산 청문회는 이재명 전 대표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죠. 자, 그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치면입니다. 우선 사진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정청래 제명 나흘새 6만 명 고밀이 된 국민청원 청문회 이러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은 정청래 사진이죠. 참 저질스러운 이 모습을 SNS에 또 무슨 자랑하듯이 올렸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거울 셀카, 거울을 보고 셀프 카메라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을 하고 막 파행을 시키고는 정청래를 비판을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울 앞에서 셀카 사진 찍어가지고 나 정상인데 이런 저질 이 인물이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죠. 국회 청원제도 정쟁 도구로 전락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적각 발의 요청 청원 법사위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 법사위 회부가 됐고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이거 법사위 회부 예정이고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5만 명 넘어갔는데 그리고 자기 그 해임 청원에 대해서 정청래는 대찬성이다. 법대로 하자. 짐지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안 할 줄 알고 하는 거죠. 5만 명 이상 동의되는 청문회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하려고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 주장대로 하면은 정청래 청문회도 해야 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그 민주당 해산 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청문회 한다고 해놓고 정청래가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 충족한 5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한 교제폭력 처벌, 데이터 폭력이라는 거,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청원도 5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도 안 열고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청문회는 오히려 다 외면을 해버리고 5만 명이 넘어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청문회는 선택적으로 열려고 하는 상황이죠. 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청원은 입법 청원이나 국민 피해 구제 등 민원 청원이 기본인데 지금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 청원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딱 맞는 표현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또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는 김건희 여사 소환 제3의 장소 소환 조사 거기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발 이런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명품 디올 파우치 수사를 한 검사가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사표를 냈냐 하면은 이원석이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는 수사한 검사를 또 감찰을 한다고 수사한 검사를 조사를 하고 하는 게 민주당과 지금 비슷하죠. 수사한 검사를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감찰 대상이 돼야 되는가 하고 이원석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자, 중앙일보 1면 그리고 8면 기사입니다. 김건희 조사 논란 끓는데 대국민 사과한 검찰총장. 대검은 김 여사 조사 감찰 가능성. 명품백 수사
수사검사 반발해서 사표를 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사과를 한 거나. 대면조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장소가 제3의 장소라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겠죠. 어제 대검 청사 입구에 모여있던 30여 명의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 부인 이원석입니다. 출근길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자, 그래서 사과를 한다. 성역이 없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은 이재명과 문재인은 성역으로 듣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런저런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용산이 이원석 총장을 패싱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저번에 검찰 간부 인사할 때 이원석 사실상 패싱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이번에도 패싱 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2년 동안 이 임기를 하면서 이른바 신적폐 청산,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처벌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막판에 이 김건희 여사 건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의심스러운 겁니다. 용산에서도. 명품백, 지금 중앙일보는 계속 명품백 이야기합니다. 디올 파우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감찰 가능성 소식에 회의를 느낀다. 자기는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사표를 냈고, 자, 두 차례의 총장 패싱을 계기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의 관계가 완전한 파국을 맞았다는 얘기가 용산과 검찰 양쪽에서 나오는데, 자, 이유가 있겠죠. 원래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늘 5손가락 안에 드는 측근이었다.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 사이가 벌어진 건 이미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작년 9월인데 작년 9월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두 번째 구속영장. 첫 번째는 민주당이 방탄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는 민주당이 30명이 이탈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이게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용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한꺼번에 병합해서 신청을 했고, 또 유창훈을 피해서 유창훈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영장을 재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재명을 처벌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사 지휘 능력의 문제를 제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임론, 이원석 책임론도 용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기소거래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일선 검사들이 이 불기소를 끝내자고 했는데도 이성윤이 지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죠.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빨리 이것을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어차피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도 높습니다.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때 왜 붙잡고 있는지 의아했는데 결국 그때 검찰에서 나오는 거는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2심 선고가 9월 달에 나오니까는 그걸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설득력이 약했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 임기 중에 불기소 처분하면은 개딸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게 용산의 불신이죠. 야당 눈치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야당 눈치를 봤다. 그리고 이건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막판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를, 디올 파우치 문제를 수사하라고 전담팀을 꾸려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죠. 그래서 패싱을 당할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원석 9월 15일에 임기 끝나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원석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신적폐 청산을 확실히 할 인물이 선정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 임관혁, 신자용 거론된다. 2달여 뒤 이원석이 퇴임을 하면은 이 세 사람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차장검사. 그런데 외부 기용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총장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조직이 갈수록 연성화되고 있어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 이 검찰총장 할 일 상당히 많습니다. 적폐청산, 신적폐청산, 이 문의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뭐 해야 되지만은 검찰 조직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한다고 하고 있죠. 그럼 검찰 조직을 방어하는 임무도 신임 검찰총장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조사를 가지고 이 형식만 놓고 지금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3의 장소를 소환을 했느냐. 대면 조사를 했는데 왜 대면 조사 처음에 하라고 해놓고 대면 조사를 하니까는 왜 장소를 검찰청에서 안 하고 포트라인에 안 세웠느냐. 이원석도 같은 주장이죠. 검찰총장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기 위해서 형식만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1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 결국은 그 사안 자체는 크지 않은데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오면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관련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재형 씨가 동향 사람이라면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고 그럼 나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알고 있을 거니까 줄리 의혹을 그 억울함을 이해를 해줄 것 같았다. 하소연 하면은 줄리 의혹에 대해서 아니야 당신은 저 성장 과정을 내가 잘 아는데 장첸 아버지도 알고 그렇지 않아 이것을 좀 알려줄 것 같았다는 이야기죠. 최재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에 대해서 최 목사, 본인의 목사라고 합니다. 최 목사는 동향 사람이니 줄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과 처음 연락했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을 했는데 자, 두 사람은 2022년 1월 말 처음 최재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활동하는 목사다, 뭐 통일운동한다 이러면서 자 2022년 1월 말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접근을 한 거죠. 최재형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 고향도 경기도 양평군이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중3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4남매를 키우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최재형이 어릴 때 부친이 운영하시던 약국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등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니 반가웠다. 또 어릴 적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도 보수적이어서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줄리요. 술집 어릴 때 그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또 집안도 보수적인 가풍이었는데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줄리요에 막 나왔죠. 그래서 최재형은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줄리요에 대한 내역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그래서 만나자고 자꾸 연락해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올 파우치를 받은 데 대해서는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행정관은 뭐 깜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최재형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행정관에게 그런 청탁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행정관 선에서 알아서 처리한 거죠. 지난해 중순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최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통일TV 이야기를 하기에 조모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종북 성향의 방송 같다는 답을 들었다. 자, 그래서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이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SNS를 입수했는데 보면은 좀 쇼킹합니다. 자, TV조선 단독 기사입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 보낸 SNS 입수. 핸드백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너무 외면하지 마세요. 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데 최재형이 집요하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말에 검찰에 제출한 SNS 전문에는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신다. 간접 초대를 요구하거나 그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장만할 테니 국빈 방문 때 좀 덜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게 최재형 씨가 좌파 유튜버의 사주를 받아서 몰카를 시계에 장착해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공개를 1년 2개월 후에 했죠. 왜 1년 2개월 후에 했냐면은 들고 나올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 파우치를 들고 나올 때를 기다려서 그게 이제 언론사 사진에 찍히면은 저거 우리가 선물한 거야. 여기 봐. 우리 영수증도 다 있잖아. 그리고 몰카도 있어. 이렇게 해서 극대화하려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인지 확인한데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안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7개월을 기다리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거 좀 들고 나와 주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백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지금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는데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다. 어제 그렇게 고함치는 모습을 보고 참 기함을 했습니다만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장만할 테니 국빈 방문 때 들어달라. 7개월 전에 건넨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들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올까 눈여겨봐도 안 보인다. 조마조마한 거죠. 300만 원 날렸다. 300만 원짜리 날렸다. 저 300만 원 투자해서 찍어놨는데 들고 나와야 되는데 7개월째 안 들고 나오니까는 얘가 그냥 조바심에 나서 왜 안 들고 나오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좀 더 괜찮은 걸로 장만해주고 싶다.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달라.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걸로 들고 가면 좋겠다. 그거 이제 사진에 찍히면 그거 써먹으려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22분 뒤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서 대선 때와 달리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신다. 관제에 한번 초청해달라. 예거를 합니다. 그 후 가방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 그런데 7개월 넘어서 11년 2개월 동안 돼서도 안 나오니까는, 안 들고 나오니까는 총선 앞두고 폭로를 한 거죠.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가방을 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건 해요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도 검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도 좀 당대표 경선하고 있죠.
이재명 92% 받았다는데 들러리로선 김두관이 화가 났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두관 이재명 강성 지지층 겨냥해서 집단 쓰레기. 그런데 이게 논란이니까는 삭제는 했습니다. 이재명 92% 득표 후 메뚜기 떼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누적 득표율 91.7 이재명, 김두관 7.19%. 그제밤 페이스북에 우리가 메뚜기 떼입니까? 이 제목의 글을 올려서 전당대회가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는 것 같아.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고 있다.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를 세웠는데 개딸들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는 쓰레기라는 표현은 지었다고 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